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지우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멈춰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48시간 전. 이번 워크샵 배우자 동반이래. 갈 거야? 민석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지우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나는 상관없는데 당신이 가기 싫어하지 않아. 회사 행사니까 가야지. 평가에 들어간대. 평가. 늘 평가였다. 민석에게는 모든 게 업무의 연장선이었다. 부부 동반 워크샵도 예외가 아니었다. 알았어. 그럼 가자. 지우의 대답에 민석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이미 다시 업무 메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결혼 8년 차.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침묵은 점점 길어졌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민석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타인이 됐을까? 토요일 아침 그들은 차에 올랐다. 리조트까지는 2시간 거리였다. 민석은 운전대를 잡았고 지우는 조수석에 앉았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요즘 회사 어때? 지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민석은 전방을 주시한 채 대답했다. 바쁘지. 다음 달 프로젝트 마감이라. 힘들겠다. 응.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민석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들어도 관심이 없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도시를 벗어나자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졌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우의 마음은 공허했다. 재취업한 지 6개월. 경력 단절 5년 만에 겨우 다시 시작한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 그녀는 늘 어색했다. 실수할까봐 두려웠고 뒤처질까봐 불안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지우는 외로웠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민석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다. 입구에서 회사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인사팀 김대리가 객실 키를 나눠주며 일정을 설명했다. 오후 2시부터 팀별 액티비티 있고요.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 예정입니다. 편하게 쉬시다가 오세요. 지우와 민석은 배정받은 객실로 향했다. 깨끗하고 넓은 방이었다. 창밖으로는 산과 계곡이 보였다. 민석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노트북을 꺼냈다.
나 급한 메일 좀 확인해야 돼. 먼저 쉬고 있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봤자 듣지도 않을 테니까.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중 한 쌍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여자는 그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지우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부러움, 질투, 아니면 그리움. 저 사람 우리 회사 사람 아냐? 민석의 목소리에 지우는 정신을 차렸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아까 본 그 남자가 보였다. 이제는 가까이서 얼굴이 보였다. 전략기획팀 준혁 차장님인 것 같은데. 지우는 그를 알았다.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고 한 달 전 회의에서 그녀의 기획안을 칭찬해 준 사람. 신선한 관점이에요라고 말해준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래, 나는 잘 모르겠네. 민석은 다시 노트북에 집중했다. 지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혁 차장은 아내와 함께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다. 야외 테라스에는 바비큐 그릴이 준비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았다. 지우와 민석은 마케팅팀 사람들과 함께 자리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준혁 부부가 보였다. 건배. 와인 잔이 부딪혔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민석도 옆 테이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기술 이야기였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지우는 혼자였다. 마케팅팀 사람들은 모두 어린 후배들이었고 그녀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만 홀짝였다. 혼자 계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지우는 돌아봤다. 준혁이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가리켰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네. 물론이지요. 준혁이 앉자 그의 향수 냄새가 났다. 은은한 우디 계열. 민석은 향수를 뿌리지 않았다. 지난번 회의에서 봤죠? 기획안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해 주셔서 힘이 많이 됐어요. 진심이었어요. 경력 단절 후 재입사라고 들었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세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진심 어린 공감이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받는 기분이었다. 요즘 회사 생활 어때요? 적응되세요? 솔직히 힘들어요. 다들 젊고 능력 있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지우 씨 기획안 칭찬하던데요. 신선하다고. 준혁의 말에 지우는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일에 대해, 회사 생활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민석도 먼저 올라가겠다며 객실로 향했다. 피곤하다는 짧은 말만 남긴 채 테라스에는 이제 몇 명만 남았다. 지우와 준혁도 그중 하나였다. 산책 좀 할래요? 여기 야간 산책로가 멋지다던데. 준혁의 제안에 지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객실로 돌아가면 혼자일 것이 분명했다. 잠든 남편 옆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 좋아요. 지우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위험하고 달콤한 무언가가. 그들은 함께 산책로로 향했다. 어둠 속으로. 경계의 흐려짐. 산책로는 은은한 조명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었다. 낮에는 평범한 숲길이었겠지만 밤이 되자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솔잎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다.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런 야밤 산책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이 낯설었다. 준혁은 그녀보다 반발자국 앞서 걸었다. 가끔 뒤돌아보며 그녀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그는 그저 회사 선배일 뿐인데. 조심하세요. 여기 바닥이 고르지 않아요. 준혁이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민석의 손보다 조금 더 크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얼른 손을 놓았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다시 나란히 걸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침묵.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한참을 걷다가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많았다. 8년 됐어요. 차장님은요? 10년요. 길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잘 모르겠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빨리 지나갔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결혼 초에? 설렜죠.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주말마다 뭘 하지 고민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사소한 대화도 재미있었고요. 차장님은요? 비슷했어요. 매일 저녁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죠. 빨리 집에 가서 아내 얼굴 보고 싶어서. 근데 언젠가부터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가 대신 말했다. 언젠가부터 그냥 의무가 됐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설렘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되고.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준혁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안도감. 그들은 벤치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작은 전망대 같은 곳이었다. 앉으면 계곡이 내려다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물이 흐르는 소리는 선명했다. 앉아요. 준혁이 먼저 앉았고 지우도 옆에 앉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람이 불었다. 지우는 카디건을 여미었다. 추우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준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지우는 사양하려 했지만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더워요. 그냥 입고 계세요. 재킷에서 준혁의 채취가 났다. 은은한 우디 계열의 향수와 섬유 유연제 냄새. 낯설면서도 편안한 냄새. 지우는 재킷을 꽉 감쌌다. 지우 씨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한가? 그녀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불행한가? 그것도 아니었다. 그저 공허했다. 잘 모르겠어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차장님은요? 저도 모르겠어요. 불행하지는 않은데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존재하는 거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준혁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공감이 됐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잠들고 매일 반복이에요. 그 속에서 제가 뭘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준혁의 질문에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외롭다. 너무나 외롭다. 하지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다. 민석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외로워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우는 얼른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술 때문인가 봐요. 아니에요. 준혁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조심스럽게. 위로하듯. 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외로우면 울어야죠. 그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우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우는 조금 진정이 됐다. 그녀는 준혁의 품에서 벗어나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느껴졌다. 따뜻한 눈빛. 지우 씨 남편분은 지우 씨가 이렇게 외로운 줄 알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를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왜요?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 됐어요.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 아니, 룸메이트보다 못할지도. 룸메이트는 최소한 인사라도 하잖아요. 준혁은 쓴 웃음을 지었다. 저희 부부도 비슷해요.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저는 저대로 바빠서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요. 가끔은 호텔에 사는 기분이에요. 같은 공간을 쓸 뿐 교류는 없는. 서로 사랑했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지우의 질문에 준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일상에 파묻혀서요. 처음에는 상대를 위해 노력하잖아요. 근데 점점 그 노력이 줄어들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게 돼요.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랑. 글쎄요.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준혁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았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 지우 씨는 충분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준혁의 말에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옆에 없을 뿐이지요. 준혁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의 눈동자가 보였다.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 지우 씨. 준혁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부드러운 손길.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 아, 차장님. 거기 계셨어요.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법이 깨진 것처럼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떼었다. 전략기획팀 막내 김대리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준혁은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지우는 여전히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팀장님이 급하게 찾으세요. 본사에서 전화 왔대요. 알았어. 지금 간다. 준혁은 지우를 돌아보았다. 미안함과 아쉬움이 뒤섞인 눈빛. 먼저 들어가 계세요. 조심해서 가고요. 네. 재킷. 내일 주세요. 오늘은 그냥 입고 가세요. 준혁은 김대리와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지우는 혼자 벤치에 남았다. 식어가는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던 걸까? 키스할 뻔했다. 지우는 입술을 만졌다. 닿지 않은 입술. 하지만 이미 선은 넘었다. 마음으로는 이미.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준혁의 재킷을 입고 객실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설렘.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이성과 다시 그를 만나고 싶다는 본능. 객실 문 앞에 섰을 때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문 너머에는 남편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 8년을 함께한 사람, 그리고 방금 그녀는 다른 남자와 키스할 뻔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선을 넘다. 객실 문을 열자 민석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다.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내가 어디 갔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언제 돌아왔는지조차 모르는 채 지우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준혁의 손을 잡았던 그 손.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빛나는 눈, 붉어진 뺨.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표정을 지었던가. 샤워를 하며 지우는 오늘 밤을 떠올렸다. 준혁의 목소리, 그의 눈빛, 거의 닿을 뻔했던 입술.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러면 안 돼. 그는 유부남이고 나도 유부녀야. 같은 회사 사람이고.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달리 그녀의 감정은 요동치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감각. 그것은 중독성이 있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옆에서 민석은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 준혁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워크샵 프로그램은 팀별 액티비티였다. 지우는 의도적으로 준혁을 피했다. 멀리서 그의 모습이 보이면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눈이 마주치면 얼른 시선을 돌렸다. 어젯밤의 일이 부끄러웠다. 동시에 두려웠다. 다시 그를 마주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는 홀로 리조트 정원으로 향했다. 민석은 또 급한 전화가 왔다며 객실로 올라갔다. 먼저 먹고 있어라는 말만 남긴 채 정원은 한적했다. 장미가 피어 있었고 분수에서는 물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피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지우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준혁이 서 있었다. 그는 조금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준혁은 그녀 옆에 앉았다. 어젯밤 일 때문이죠. 제가 선을 넘으려고 해서 불편하셨나 봐요. 미안해요. 차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할게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는 지우 씨가 계속 생각나요. 어젯밤 이후로 한 번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 둘 다 결혼했고 같은 회사 동료고. 하지만 준혁은 한 발 다가섰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저도. 지우는 속삭이듯 말했다. 저도 같아요. 차장님과 얘기하면 제가 누군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요. 준혁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대낮이었다. 누가 볼 수도 있는 공개된 장소였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오늘 밤 만날 수 있어요. 준혁의 제안에 지우는 망설였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선을 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몇 시예요? 자정. 어제 그 산책로 입구에서.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다. 누가 올까봐 조심스럽게. 그럼 오늘 밤에. 준혁은 일어나 떠났다. 지우는 혼자 남아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우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민석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이상한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우는 시계만 바라보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11시 50분. 지우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민석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카디건을 걸치고 운동화를 신었다. 거울을 보았다. 떨리는 눈빛. 돌아서면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지우는 숨을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았다. 산책로 입구에 준혁이 서 있었다. 그는 지우를 보자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올 줄 알았어요. 저도.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어제 걸었던 그 길. 하지만 오늘 밤은 모든 게 달랐다. 공기가 더 무겁고 긴장감이 더 팽팽했다. 어제의 벤치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먼저 말했다. 지우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제가 누군지 기억나요. 회사의 차장도 누군가의 남편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그래요. 당신 앞에서는 평가받아야 하는 직원도 완벽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요. 편해요. 준혁의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 지우는 눈을 감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지우의 속삭임에 준혁이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혁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따뜻하고 달콤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닿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이 순간만큼은 사라졌다. 오직 그와 자신만이 존재했다. 키스는 길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듯 간절했다. 준혁의 팔이 그녀를 감싸 안았고 지우는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지우. 준혁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우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꽉 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심장 소리만이 느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가 물었다. 준혁은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이대로 있고 싶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다. 오늘 밤만큼은 이 순간에 충실하고 싶었다. 그들은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하게. 밤은 깊어갔고 그들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침의 각성. 새벽 4시. 지우는 조심스럽게 객실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려 카드키를 제대로 대지 못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문이 열렸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다. 민석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 아내가 사라졌다 돌아온 것도 모르는 채. 지우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들킬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한 일의 무게가 실감났기 때문이었다. 욕실로 들어가 불을 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지우는 숨을 멈췄다. 헝클어진 머리, 부은 입술, 목에 난 붉은 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빛나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이게 나야? 지우는 거울 속 여자를 응시했다. 낯설었다. 동시에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만난 것 같았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다. 준혁의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책감 때문인가? 후회 때문인가? 아니면 다시는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를 그 감정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감정은 뒤엉켜 있었다. 죄책감과 설렘, 후회와 만족감, 두려움과 안도감이 한 번에 밀려왔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우는 일어났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조용히 누웠다.
민석의 옆. 8년을 함께 누워온 자리. 하지만 이제 그 자리가 낯설었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낯선 자리였는지도 모른다.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우는 몇 시간 전을 떠올렸다. 준혁의 키스, 그의 품, 그의 속삭임.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옆에서 민석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우는 눈을 떴다. 2시간 정도 잠든 것 같았다.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민석이 일어났다. 그는 스트레칭을 하며 하품을 했다. 잘 잤어. 나 오늘 골프 연습 좀 하고 올게. 응. 지우의 대답은 짧았다. 민석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더니 곧 나갔다. 점심때 봐. 문이 닫혔다. 지우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리조트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사람들이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괜찮아요? 준혁이었다. 지우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았다. 답장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결국 그녀는 타이핑했다. 모르겠어요. 곧 답장이 왔다. 만날 수 있어요? 얘기 좀 해요. 로비 뒤 카페에서 30분 후. 지우는 망설였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선글라스를 썼다. 부은 눈을 감추기 위해.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카페는 한적했다. 구석 자리에 준혁이 앉아 있었다. 그도 잠을 못 잔 듯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지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쓸쓸한 미소. 앉아요. 지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준혁이 미리 주문해 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아메리카노. 그녀가 좋아하는.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점심 때 마시던 거 봤어요. 지우는 커피 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준혁도 눈치챘을 것이다. 어젯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후회해요.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후회와 죄책감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당신과의 시간은 진짜였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한 일은 명백히 잘못됐어요. 배신이고 불륜이지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진짜 제 자신이었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카페의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의 질문에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답이 있을까요? 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저에게는 아내가 있고 당신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우리는 같은 회사 동료고, 회사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하죠? 동료로 대해야죠. 그게 최선일 거예요. 지우는 눈물을 참았다. 끝이구나.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끝나는 거구나. 지우 씨. 준혁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누가 볼 수 없게.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실수였지만 동시에 선물이기도 했어요. 저는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불행한 줄도 모르고 외로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겠죠. 이제는 다르죠? 네. 이제는 깨어났어요.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준혁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 기억은 간직할게요. 당신과의 시간을. 저도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행복하라는 말.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일어났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카페를 나서며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앞만 보고 걸었다. 객실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슬픔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 끝났다. 잘못된 일이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이 그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더 이상 예전의 지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객실 문을 열자 민석이 돌아와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산책. 머리 좀 식히려고. 그래. 나 배고픈데 점심 먹으러 갈까? 응. 지우는 대답했다.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를 때 지우는 다짐했다. 변할 거야. 나는.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변화. 한 달이 지났다. 지우는 회사 복도를 걷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커피를 들고 회의실로 향하는 사람들, 서류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 지우 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지우는 돌아봤다. 준혁이었다.
그들은 워크샵 이후 몇 번 마주쳤다. 매번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눴다. 동료로서 차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자료 잘 봤어요.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지우도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그의 키스, 그의 품, 그의 속삭임. 하지만 지우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나간 일이었다. 끝난 일이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메일함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메일이 가득했다. 지우는 집중해서 일을 시작했다. 워크샵 이후 그녀는 변했다. 일에 더 적극적이었고 의견을 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다. 완벽할 필요는 없었다. 지우 씨, 이번 기획안 정말 좋아요. 팀장님도 칭찬하시던데요. 옆자리 후배가 말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예전에 지우였다면 칭찬에 어색해하며 자신을 낮췄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점심시간 지우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갈게. 같이 저녁 먹자. 워크샵 이후 민석도 조금 변한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지우가 변화를 요구했고 민석이 응답한 것이었다. 워크샵에서 돌아온 다음 주 지우는 민석에게 말했다. 우리 상담 받아볼까? 민석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상담. 무슨 상담? 부부 상담. 우리 관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민석은 당황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 나눴어? 우리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있는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상처에 대해, 바람에 대해. 쉽지 않은 대화였다. 지우는 울었고 민석도 당황해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민석의 말에 지우는 대답했다. 당신이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나한테. 그 말이 민석을 찔렀던 것 같았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조금씩 지켜지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민석은 일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고 지우를 소홀히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이제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지우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었다. 퇴근 후 지우는 마트에 들렀다.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장을 봤다.
민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를 샀다. 집에 도착해 요리를 시작했다. 칼로 채소를 썰며 지우는 생각했다. 나는 행복한가?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여전히 공허함은 있었고 외로움도 남아 있었다. 준혁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아팠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알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다. 그리고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 민석이었다. 지우는 부엌에서 나와 그를 맞이했다. 일찍 왔네. 손 씻고 앉아. 금방 차릴게. 응. 뭐 만들었어?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민석은 잠깐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다. 예전에는 없던 온기가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 깊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소통은 하고 있었다. 요즘 달라 보여. 민석이 불쑥 말했다. 뭐가? 너.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예전보다 밝고. 지우는 놀랐다. 민석이 자신을 그렇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에.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그냥 좀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좋은 변화 같아. 민석의 말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민석이 책을 읽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었을 시간. 민석아. 응.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둘이서. 민석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아. 어디 가고 싶은데? 바다.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지우는 또 준혁과 마주쳤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였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눈인사를 나눴다. 준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도 쉽지 않구나.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준혁이 먼저 내렸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별 인사는 이미 했었다. 그날 카페에서.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이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다. 그녀도 변하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후회했다. 준혁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았다. 깨어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워크샵에서의 일은 실수였다. 분명히. 하지만 그 실수가 그녀를 깨웠다. 변화의 계기가 됐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에게서였다. 주말 숙소 예약했어. 바다 전망 좋은 곳으로.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기대된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퇴근길,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풍경. 이제는 보였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걸었다.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흔들릴 것이고 때로는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깨어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